자, 그래서 오늘은 폐수 처리 관련해서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를 할지 말지는 좀 차트도 같이 한번 볼게요. 관련주들. 폐수 처리 관련 기업들 공부. 그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메모는 하는데 메모를 다시 안 봐요. 다시 보셔야죠. 열심히 적었는데. 외웠으면은 외웠다라기보다 뭐 이해를 했으면은 안 봐도 되겠지만. 그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폐수 처리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거 왜 폐수 처리 관련해서 왜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있어요, 또. 정부 뭐 정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정부 정책이. 자, 방류수, 그다음에 수질, 이제 기준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 제2용률, 이제 측면, 환경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정부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동향을 보면 정부에서는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이제 민자 사업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쪽에서는 이제 뭐 이건 적진 않을게요. 기업 쪽은 환경에 대한 각종 이제 그런 산업의 의무가 좀 강화가 됨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중심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이제 수처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 해외에 있는 유명 기업들도 수처리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ESG가 뭡니까? 자, 요즘 들어 글로벌 ESG가 지금 주목받고 있죠. 그럼 ESG는 뭐냐? ESG가 무엇이냐? 자,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 다음에 소셜 저거 뭐야? 사회, 그죠? 그 다음에 가버넌스, 요거는 뭐 지배구조인데, 또는 이제 뭐 도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약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종목들 다루면서 그때 당시 이제 파워로직스 이런 거 추천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종목들 다루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계 최고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점수를 이제 그 저기 뭐야 점수를 보고서에 내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뭐 철강을 예를 들어볼게요. 철강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 하면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좀 커요. 제일 커요. 블랙록. 근데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천조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사라 그러면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투자사들이 기업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 너네 ESG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를 제출을 해. 그래서 너네가 이제 철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철강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제 화력발전소도 돌리고 이제 석탄이나 이런 것들로 가열을 시켜가지고 철을 이제 가공을 하죠.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탄소 배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거에 이제 점수를 매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 아니 최고 자산 운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하러 그걸 제출을 하냐 기업들이. 그냥 본인들 장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기업들 입장에선 생존이 걸렸어요. 블랙록이 얼마를 굴린다 그랬죠? 몇 천조 달러를 굴려요. 정말 뭐 몇 천조를 막 굴리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한테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본인들도 그런 대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으려면은 이제 그 대기업이 뭐 원하는 게 있다라 그러면은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기후변화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 뭐, 브라질에는 정말 뭐, 브라질에 누가 눈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브라질에서 이번에 눈이 내렸죠. 폭설이 왔어요. 폭설.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때문에 한파가 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700명 이상이 이제 열사병으로 죽었어요, 이번에. 자, 뭐 지금 같은 시대에서, 에어컨이 있는 시대에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후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2025년까지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가 좀 환경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생존이 걸려요.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식은 하고 있는데 막 진짜 기후변화 가서 지진이 나고 막 천둥 태풍이 불고 막 다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막 그런 쪽에서 이제 기업들이 막 손실을 보고, 그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식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생존을 해야 주식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노라는 기업도 제가 지구를 지킨다, 환경에 투자를 한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라 그랬죠. 떨어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나노도. 말 그대로 이제 ESG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에서는 좀 이제 기업들한테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수 처리 관련에 대한 이런 규제가 굉장히 또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다가 오염되고, 그죠? 강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대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3세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공정이었어요. 이제 폐수 처리 공정 세대, 이 그 기술의 이제 세대라고 하면 공정 기술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은 1세대는 이제 물리화학 공정이에요. 물리화학 공정. 그 다음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이제 그 공정.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세대가 온 건데 3세대가 이제 현재예요, 현재. 그죠? 지금 3세대가 온 건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분리 공정이에요. 이거 잠깐 살펴보면은 물리화학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약품 같은 걸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치우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세대의 생물학적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생물. 예전에 한번 이 생물학적 공정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급등을 했죠? 자연과 환경. 얘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이번에도 올랐었고, 뭐 작년에도 올랐었고, 예전에도 많이 올랐었고, 그죠? 이런 2세대가 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얘가 이제 생물학으로, 미생물로 수처리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3세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막분리는 뭐냐면은, 분리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염물질을 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까지 왔는데, 요거에 이제 대장주는 뭘까요? 3세대는.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가 대장입니다.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분리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정밀 여과를 시키고 뭐 나노 여과를 시키고 역삼투막 대장이 얘죠. 시노펙스예요. 역삼투막 기술의 이제 대장주가 시노펙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역삼투압을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만 알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여기 적어 놓은 거 제가. 왜 그러면은 이 수처리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가? 요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요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수 처리하는 방법들도 진짜 너무 많아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가, 그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73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냐? 얼마나 발전이 됐느냐? 21년도 작년에 119억까지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뭐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약 3.7조 원 규모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 한 1.4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한 20% 정도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내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기업, 뭐 미국 기업,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일본의 기업도 있고 한데 뭐 그거까지는 뭐 우리가 투자할 그거는 아니고 국내 기업만 좀 한번 알아볼게요. 국내 기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덩치가 큰 기업이라서 이런 수처리로 이용되는 이 비용 발생으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폐수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폐수처리 중에서 이제 MBR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MBR. 멤브레인 기술이에요. 멤브레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MBR 기술. 이런 걸로 움직이기는 좀 힘듭니다. 이건 너무 덩치가 큰 기업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도레이 케미칼. 도레미일 거예요, 아마. 도레미? 얘네 뭐 딴 데랑 저 없어졌나 본데, 얘네. 원래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뺄게요. 없는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코롱 인더지. 아이씨, 뭐 너무 많이 올랐네, 이거는. 근데 이건 수처리로 올라간 게 아니죠, 지금. 코롱 인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삼투. 분리, 막, 공정, 과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크인이란 기업이 있어요. 테크인. 테크윙 아니야. 테크윈인데 이것도 상장을 안 했네. 테크인도. 그 다음에 뭐 CJ 대한통운 요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대형주는 요렇게까지. 요게 이제 대형주. 대신에 얘네는 주가가 움직이기 힘듦. 그죠? 이걸로 버는 돈보다 다른 사업으로 버는 돈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형주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얘네들을 봐야 돼, 얘네들. 한양 ENG라는 기업 있어요. 이거 자리 나쁘지 않네, 한양 ENG. 한양 ENG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온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온성, 유기물질 분리 또는 수처리 시스템 보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시노펙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원래는 FPCB를 제조를 해요. FPCB 뭡니까? 인쇄회로 기판이죠. 뭐 플렉서블이나 휴대폰에 들어가거나 컴퓨터에 들어가거나, 그죠? 근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FPCB는. 왜냐면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BH,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요. 훨씬 대기업들하고 이제 그 계약도 잘 돼 있는 편이고. 시노펙스 이쪽은 경쟁은 밀리지만 뭘 가지고 있냐? 멤브레인, 분리막, 필터를 제조해요. 요게 있어요. 시노펙스는.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을 이용한 수처리.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생태 보건, 정부, 정책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폐수. 그 다음에 도시 하수, 이제 정화,
정화를 위한 화학 약품을 제조. 그 다음에 EN 코퍼레이션. 얘는 이제 수처리 기업인 한성 크린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정책에서 가장 잘 맞는 게 시노펙스하고 한양 ENG. 왜?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3세대라고 그랬죠. 지금 분리를 하는 공정이에요. 그죠? 분리. 뭔가 분리막을 끼워서 여과를 시키는. 그럼 여과를 하는 기업이 지금 시노펙스하고 한양 ENG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약품은 1세대, 환경 생태보건 미생물은 2세대, 지금은 3세대니까 요 두 개를 봐야겠죠. 요거하고 EN코퍼레이션, 한성 크린텍 같은 경우에도 여과기를 하죠. 그래서 요렇게 세 종목 정도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나머지는 좀 별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처리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